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드디어 세계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냉전이 무엇이고 냉전이 어떻게 심화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냉전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여러 분쟁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각 국가들이 어떻게 연합을 하고 어떠한 그런 기구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탈냉전인데요. 탈냉전은 냉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소리예요. 지난 시간에 베트남 전쟁 하면서 미국이 이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면서까지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대통령이 닉슨으로 바뀌게 되면서 닉슨이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아시아 지역에서의 문제 있죠. 이 문제는 아시아에서 해결해라. 아시아에서 스스로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과잉 개입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나 뭐로나 과잉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닉슨은 중국하고 수교를 맺어요. 그래서 중국도 방문을 하고요. 중국하고 수교도 맺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이 미국이 중국을 방문해서 그러니까 탁구 치면서 외교를 했다고 해서 핑퐁 외교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탈냉전의 분위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대탕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대탕트의 분위기가 조금씩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이제 무기 더 이상 늘리지 말자, 뭐 전략무기 제한 협정 이런 것들도 맺으면서 무기 더 이상 뭐 늘리지 말고 군비도 더 이상 낭비하지 말자 이런 식의 그런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요. 소련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 이전에 이제 후르쇼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먼저 뭘 얘기하냐? 스탈린을 비판을 해요.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스탈린이 독재 체제를 굳혔다고 했잖아요. 근데 후르쇼프가 그걸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중국하고 종속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와중에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총서기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 사이에 바로 이제 고르바초프로 넘어간 건 아니고 이 사이에 브레즈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브레즈네프는 오히려 공산당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미국하고 사이도 더 안 좋아지기도 했는데 고르바초프 때는 소련이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혁개방 정책을 펼칩니다. 개혁은 페레스트로이카, 개방은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그런 개혁개방 정책을 펼쳐서 소련을 이제 가둬놓지 않고 외부로 문을 활짝 열어두게 되고 내부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제를 또 실시를 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요. 근데 이거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당 세력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공산당 세력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했지만 옐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위를 진압하면서 이 고르바초프에 이어서 대통령이 되었고 이때 소련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가 다시 이제 복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해체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인데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뭉쳤던 동유럽, 중앙아시아의 여러 공산 국가들이 이제 소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유럽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거기 폴란드에는 바웬사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벨벳 혁명이 일어나는 등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루마니아의 독재자는 끌어내려졌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민주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가가 굉장히 민주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소련이 해체했잖아요. 1991년에 해체했는데 소련이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연합체였잖아요. 소련이 해체를 하면서 냉전은 공식적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냉전은 끝나서 뭐 분쟁이 없겠거니 했지만 그 이후에도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 대표적인 거로는 종교나 이런 종교, 그리고 부족들 간의 내전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인도하고 파키스탄 지역이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역을 두고서 분쟁이 있는데, 이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원래 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영국이 인도를 지배를 하면서 이슬람 세력하고 힌두교 세력을 나눠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독립을 하면서 따로따로 독립을 하게 돼서 국가를 만들게 되면서 나눠지게 된 국가거든요. 카슈미르 지방을 가지고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도 분쟁이 있어요. 근데 얘네도 결국에는 영국이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됐어요. 맥마흔 선언, 그 벨푸어 선언 이걸 하면서 각자에게 그 땅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국한테 인정받았고 우리도 영국한테 인정받았어 이러면서 제 땅을 두고 싸우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부족 간의 내전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잘못한 건데,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이제 식민 지배하면서 어떻게 통치를 했냐? 부족과 부족 간의 경쟁, 부족과 부족 간의 그런 분쟁을 이용해서 식민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족을 통치하는데 이 부족을 이용해서 요 위에서 통치를 하게끔 이런 식으로 좀 진짜 못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내부에서는 그 영향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족 간의 내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잠깐 이전에 설명했지만 아프리카 영토 이렇게 분배할 때 유럽 국가들이 그 지역의 이제 부족의 경계선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도 그냥 펼쳐놓고 자리고 띡띡 그어가지고 일자로 된 국경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것 때문에도 그 부족들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내전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내전도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브레즈네프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이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미국과 소련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런 내전들도 굉장히 좀 심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이란, 이라크가 전쟁을 벌이고 걸프전이라고 하는 전쟁도 있었어요. 이것도 미국이 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전쟁을 확전시킨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그리고 9.11 테러가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미국을 공격한 사건인데, 비행기를 납치를 해가지고 그 미국에 쌍둥이 그 무역센터가 있어요. 쌍둥이 빌딩. 그 무역센터를 비행기를 가지고 거기 가서 부딪혀갖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났던 사건이 9.11 테러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범자가 이슬람 세력 그 사람인데, 사람이 이제 붙잡히게
되는 과정이 제 어렸을 때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9.11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 분쟁이 있는데요. 아까 카슈미르도 마찬가지고 그 유럽에 카스피해가 있어요. 이 카스피해가 호수냐 바다냐를 두고서도 여러 국가들이 둘러싸이는 국가들이 분쟁을 하는데, 이게 호수냐 바다냐가 왜 중요하냐, 호수하고 바다냐에 따라서 그 영유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달라진대요. 그래가지고 이 카스피해도 굉장히 큰 영토 분쟁에 서 있고, 그리고 중국이 껴있는 난사군도, 그리고 몇 년 전까지도 계속 떠들썩했던 남중국해,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분쟁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가 있어요. 이건 중국은 자오이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가져갔던 영토인데 이제 중국이 자기 영토라고 하면서 서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토 분쟁이 다양하게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독도 분쟁이 있죠. 근데 독도는 엄연히 우리 땅이죠. 너무 증거도 너무 많아요. 아무튼 이런 영토 분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러 국가들이 그래도 우리 지구촌 세계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냐 또 봐야겠죠. 일단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요. 브레턴 우즈에서 달러 있죠. 달러, 미국의 달러를 이제 국제적인 돈으로 만드는 브레턴 우즈 체제가 성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나라의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려주는 곳이, 그러니까 나라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곳이거든요. 이런 것도 만들고, 자유무역협정 FTA, 무역할 때 자유무역, 관세를 매기지 않는 자유무역을 하자라고 하는 FTA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 간의 조약이 있는데요. 먼저 나프타라고, 이거는 북미 자유협정이에요. 북미, 캐나다, 미국 이쪽이 북미죠. 여기 북미 자유협정이라고 하는 나프타가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연합인 아세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그 경제협력체인 에이펙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을 맺어서 좀 더 우리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대표적이고 좀 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유럽연합, EU가 있죠. 이게 처음에는 뭘로 시작을 했냐? OEC라고 이 유럽 내 경제협력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미국이 마셜 플랜 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이 마셜 플랜을 통해서 유럽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데, 이 원조 물자를, 원조금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분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점차 이제 발전을 해서 EC가 됐고 최종적으로 EU가 됐어요. 이 EU가 만들어지는 이제 근거가 되는 조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에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EU가 창설이 되었고, 유럽 내에서는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져서 유로화라고 하는 통합 화폐를 써요. 유로화, 어딜 가나 이제 유로화를 쓰고, 영국은 파운드화를 쓰죠. 유럽 내에서 돈을 똑같은 걸 쓰고, 그리고 국경도 자유롭게 뭐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관세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EU가 창설이 되었고요. 유럽 내에서
헬싱키에서 협정을 하나 맺어요. 이거는 유럽 내의 국경선, 현재 국경선 존중해주자 라고 하는 내용의 헬싱키 협정도 맺어서 서로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보면 탈냉전이 이제 시대가 도래했다. 그 탈냉전의 거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닉슨 독트린이었고, 닉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 아시아의 문제 과하게 개입하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하면서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를 해요. 맞아.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방문하고 중국하고 수교도 맺게 되면서 대탕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소련 내에서도 후르쇼프 때 스탈린 비판하고 우리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 등장을 했고, 고르바초프 때 이르러서 결정적으로 개혁개방 정책도 펼치면서 소련의 문을 활짝 열면서 이제 자유의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엔 대통령제가 실시가 되고, 엘친이 소련을 해체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냉전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또 분쟁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들이 잘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약들도 많이 맺었다. 그런 경제적 조약.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들 간에 서로 이렇게 잘 해보자라고 하는 다양한 조약들이 이제 맺어졌다, 협정들이 맺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이 마지막까지 세계사 끝까지 잘 따라와 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